제가 한창 일본 애니메이션에 미쳐서 할리우드의 그것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때도 픽사만큼은 예외였습니다. 분명 다른 분들께서도 픽사라는 이름으로부터 얻으신 추억의 가치가 남다를 것이 틀림없으나 근래에는 오리지널 작품에 집중한 탓에 그 픽사조차 원천히 고갈된 건지 예전만한 명성을 누리진 못하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또 실패나 하락세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여전히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기대하셨던 픽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겠죠. 이 판국에 픽사는 결국 전가의 보도 같은 작품을 꺼냈으니 바로 역대 최고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인사이드 아웃의 속편입니다. 이것마저 미적지근한 반응을 얻으면 여파가 적지 않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저는 여전한 픽사의 가능성을 봤다는 것에 상당히 만족합니다. 비록 오리지널이 아닌 속편이라는 게 아쉽긴 해도 픽사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으니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픽사의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참신한 발상과 동심,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애니메이션이라는 수단으로 잘 녹여내서 남녀노소와 인종 등을 초월해 감동을 전달하는 솜씨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이드 아웃만 해도 복합적이고 다채로운 인간의 감정을 각양각색의 캐릭터로 의인화해서 한 소녀의 변화와 성장이라는 테마를 픽사다운 이야기와 연출로 잘 담아내 극찬을 받았었죠. 엄밀히 말하면 감정의 의인화는 픽사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니었지만 친근하고 인간적인 캐릭터들과 그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끝끝내 빚어내는 섬세한 감성의 창조는 픽사였기에 가능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며칠 전에는 속편을 보기 전에 먼저 1편을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과장 하나 안 보태고 진짜 끝나자마자 제 입에서 브라보란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춰 말하건대 인사이드 아웃은 정신의학적으로도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았고 어쩜 이렇게 누가 어떻게 봐도 즐길 수 있는 심오하고 오락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새삼스레 궁금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게 될 속편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커지기도 했으나 인사이드 아웃 2는 제가 소울 이후에 만족한 픽사의 첫 작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참신함에서만큼은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래도 속편이라는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라도 이 부분의 점수를 전편처럼 높게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오리지널 작품이 아닌 이전의 것으로부터 물려받은 캐릭터와 세계관이 있으니 한 수 접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결국 인사이드 아웃 2의 상패는 여느 속편들과 마찬가지로 전편에서 계승한 천혜의 유산을 어떻게 확장하고 발전하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애니메이션은 다름 아닌 이 의무라면 의무고 숙명이라면 숙명을 성공적으로 해내면서 모처럼 픽사의 천재적인 재능을 증명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절대 평가절하하려고 밑밥을 까는 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인사이드 아웃은 일단 속편을 제작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작품입니다. 애초에 인간의 감정을 고작 5가지로 정의하거나 분류하는 건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주인공 아닌 주인공인 라일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레 더 많은 감정의 생성을 마주할 테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궁무진한 마당에 디즈니가 그대로 사장되게 내버려 둘리는 만무했다고 장담합니다. 실제로 인사이드 아웃 2는 부모님의 사정으로 별 수 없이 갑자기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만 해서 힘들었던 라일리가 용케 난관을 극복하는 걸로 끝난 전편을 오롯이 이어받아 이번엔 사춘기라는 전 인류의 필수적인 성장통이자 과정을 중요한 소재로 다룹니다. 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속편입니까?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만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이명으로도 부르는 게 아닌 건지 인사이드 아웃 2 역시 사춘기에 걸맞게 불안, 불업, 당황, 따분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들을 더했습니다. 이 4가지의 감정들 중에서도 특히 불안의 역할이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저로서는 이 애니메이션에서 가장 많은 분들로부터 공감을 살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마치 픽사가 제 머릿속을 열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기라도 한 것처럼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바람에 온갖 불안이 꼬리에 꼬리를 물던 증세를 여지없이 보여주더군요. 한때는 제가 유독 소심해서 그런 건 줄 알았던 게 참 머쓱해졌을 정도로 이 애니메이션으로부터 위안을 얻었습니다. 아, 나만 그랬던 게 아니구나. 누구라도 저렇게 과민한 불안에 밤잠을 설칠 수도 있구나. 하긴 돌이켜보면 당시의 나한텐 기쁨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 따위로 과거를 곱씹으면서 전편과는 다르면서도 같은 교훈과 삶의 자세를 또 한 번 배웠습니다. 인사이드 아웃 2는 새로이 가세한 불안이라는 캐릭터가 무시무시한 반향을 일으키는 것과 더불어 기본적인 세팅이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라일리는 아이사키에 푹 빠졌고 부모님도 지지를 아끼지 않으셨는데 질풍노도의 시기를 비유적으로 또는 가시적으로 단숨에 담아내기에 스포츠만한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제작진의 의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감히 장담할 수는 없으나
인사이드 아웃2의 무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라일리가 머무는 공간은 대부분 아이스하키로 채워집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일종의 테스트를 받게 된 라일리가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캠프에 참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평소에 동경하던 사람과 만나게 되자 벌어지는 갈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이 돌아가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갈등은 하필이면 이 무렵에 찾아온 사춘기 때문에 더더욱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와중에 라일리의 감정을 제어하는 본부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새로운 감정들이 급습하는데 불안을 중심으로 한 신세대가 구세대와 잦은 충돌을 일으키다가 기어코 무력으로 본부에서 쫓아냅니다. 이 탓에 우리와 이미 친숙한 5개의 감정들은 졸지에 유배를 간 신세가 됐지만 이대로 불안이 라일리의 감정을 마냥 휘두르게 둘 수 없어 천신만고 끝에 본부로 반드시 돌아가 라일리의 감정을 정상화하려고 합니다. 다들 이 정도만 들으셔도 전편과 속편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대번에 눈치채셨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두 편을 비교했을 때 전편은 기쁨, 슬픔, 빙봉이라는 3인방과 함께했던 비교적 소소한 로드무비였다면 속편은 새로 추가된 캐릭터와 감정이 변화무쌍한 시기인 사춘기에 발맞춰 탈주, 추적, 모험, 혁명, 반역이라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과격한 장르로 변이했다고 생각합니다. 덕분에 볼거리가 많아지고 이야기의 굴곡도 현란해 흥미를 끄는 요소가 많은 반면 일관된 톤을 유지하면서 기쁨과 슬픔의 공존에 초점을 뒀던 전편과 달리 상대적으로 요란하고 산만해졌다는 인상을 받는 분들이 계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더욱이 인사이드 아웃2의 중심에 놓인 불안이는 이례적으로 조금은 얄미운 캐릭터지만 그 이상으로 폭넓은 공감을 사게 될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불안이라는 감정을 의인화 캐릭터로 옮기면 요란하고 산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상 라일리에게는 질풍노도의 시기가 찾아왔으니 이 애니메이션의 각본과 연출은 소재에 찰떡같이 부합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 결말의 경우는 전편을 봤다면 누구나 예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탓에 좀 싱거워질 수도 있었으나 탁월한 연출로 수를 놓으면서 뻔히 알면서도 날아드는 감동과 교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역시 이게 우리가 아는 픽사죠. 그리고 전편에서는 가족과의 화목한 유년 시절을 통해 쌓는 인격과 개성의 집합체를 볼 수 있었다면 속편에서는 그렇게 쌓은 인격과 개성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신념과 자아를 형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인사이드 아웃2가 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최적의 이야기거리 중 하나인데 과연 픽사답게 디테일을 놓지 않아서 어느새 커져버린 우정의 섬 옆에 자그마하게 자리한 가족의 섬을 보는 등의 재미도 놓쳐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웠던 걸 몇 가지만 지적하자면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과욕일 수도 있지만 빙봉 같은 치명적인 씬 스틸러가 없다는 게 좀 큽니다. 2D 애니메이션과 낮은 픽셀의 고전 게임 캐릭터가 등장해서 주는 깨알 같은 웃음도 빙봉을 대체할 수는 없더군요. 아울러 이번엔 5개의 감정이 모두 방출을 당해 돌아오는 과정을 다루면서도 여전히 기쁨과 슬픔을 제외한 감정들은 이렇다 할 역할이 부족했고 배경이 몇 년도인지 몰라도 제 예상과 달리 SNS가 거의 다뤄지지 않는 게 의아합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틱톡과 인스타그램이 젊은 세대를 장악하다시피 했는데 접목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요. 어쩌면 라일리가 더 나이를 먹게 될 3편에서 쓰려고 아껴둔 걸 수도 있을까요? 그거야 뭐 두고 보면 알 테고 여러분도 얼른 극장으로 가셔서 기쁨이가 후반부에 자주 하는 한마디에 가슴이 저릿해지는 경험까지 꼭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